귀농 귀촌하시거나 전원주택이 있으면은 누구나 정원을 하나쯤 만들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영천시 신령면 어느 촌동네에 가보니까 80대 중후반의 노신사께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정성스레 가꾸던 함께 가꾸던 정원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듯 하였습니다. 비록 낡고 값어치는 높지 않았지만 노부부가 함께 가꾼 손길이 이곳저곳 모든 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새 집을 지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낡고 오래된 촌집이라 하더라도 나만의 정성이 우리들의 정성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추억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촌에서 흙만지며 살아온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 후에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깃길을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즐기려고 즐길거리 여행을 다니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줄이고 자기만의 알차고 흥미로운 여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정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803 주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이트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집터가 어떻게 생기든 간에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 뭐 둥글게 생기든 뭐 어떻게 생기든 하여튼 생겼는데, 이렇게 그냥 생겼다고 막 지멋대로 막 생겼다고 봅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가 뭐 길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길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길이 될 수도 있고, 여기가 길이 될 수도 있고, 길은 어디에나 다 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냥 편하게 여기가 길이다 그러면 대문이 여기 어디라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터가 크게 되면은 가운데에 놓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쪽 가에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차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활용도, 공간의 활용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문을 넣는다 치죠. 그러면은 여기다 대문을 넣고, 대문을 넣으면 바로 뭐가 되어야죠? 여기는 주차장이 되어야죠. 주차장이. 자, 주차장 열하면은 몇 대죠? 3대. 주차장이 딱 들어선다. 그러면 집을 어디 앉히는 게 좋겠어요? 집을 앉히면 여기 바삭부치가 앉히는 거는 영업점밖에 없죠. 큰 길에서 바삭부치가 앉히는 거. 그리고 식당 같은 것도 요즘은 뒤로 하고 앞으로 주차장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정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단독주택 같으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거기가 위치가 팽팽하면 뭐 어디 잡아도 상관없는데, 여기에 높거나 여기에 낮거나 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안뜰을 어디에 놓고, 그러면 안뜰은 어디에 놓고 작업들은 어디에 놓고, 작업들은 텃밭이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고요. 작업들은 텃밭이 들어간다는 개념이 되고, 안뜰은 가족을 위한,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뜰 같으면 뭐 비즈니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여기는 뒤가면서 저런 것들, 이 화초 같은 것들, 그리고 이쁜 소나무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값비싼 것들이 들어온다면 안쪽은 아늑한 공간이 되고, 작업들은 뭐 장독대를 놓는다든가 그 텃밭을 한다든가 뭐 아기들 놀이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꾸미는 게 맞고, 그렇게 되면은 주차장에서 어느 정도 요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요렇게 구상. 뭘로 막아주느냐? 뭐 돌로 막아줘도 되고, 높이가 단을 줘도 되고 다 되지만, 그게 안 되고 팽팽하다면은 여기는 경계식재, 차폐식재를 해주면 됩니다. 차폐식재를 해줘가지고 요걸 막아준다. 차폐식재는 뭐 완전 꽉 쇠려 막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느 정도 완전히 훤히 안 들어갔다 보일 정도로 해야지, 꽉 때려 막는다는 개념은 벽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완전히 사람 눈에 환히 안 보이고 좀 프라이버시가 덜 침해되는 정도로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은 어디 들어가는 게 맞죠? 집은 당연히 어디 가야죠. 집터가 요게 150평에서 200평. 저는 생각할 때 집터는 150에서 200평 정도가 가장 이 노후를 즐기기에 알맞은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텃밭도 들어가고,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이제 노후 80, 90, 100살이 돼도 여기서 자기들 부부만이 꾸밀 수 있는 꽃밭도 있고, 나무도 전지하고, 그리고 정원도 가꾸고, 요럴락 하면은 150, 200평 넘어가 300평 이래 돼버리면요, 부부간에 하려면 벅찹니다. 또 기계가 있어야 되고,
기계는 기본적으로 예초기하고 삽하고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지. 막 경운기, 로타리, 트랙터, 이런 것들이 있는 개념은 이 단독주택이 개념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80 넘어가지고 90 넘어가지고 호미 들고 낫 들고 일하면 되지. 그걸 갖다 경운기 끌고 일하다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부부간에 둘이 살면 30평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집은요 15평에서 20평이 딱 맞아요. 다른데 농사지는 전지가 있다면은 거기에 창고를 짓는 게 맞지. 여기에다 창고를 막 어전식으로 지어놓으면 또독해도 안 됩니다. 그냥 여기는 주택 개념이다. 단독주택 개념이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려고 하면 요렇게 집을 15평에서 25평, 아무리 커도 25평이 넘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집터는 150평에서 200평, 집은 15평에서 25평. 요게 노후 관리하기에 딱 맞은 크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요래 딱 지면은, 그럼 여기가 논밭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산이 되면 산을 이용하고, 논밭이 되면 논밭을 이용하고, 조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쪽이 튀 있다면, 여기다가 이 창문을 크게 내고, 바깥에 차경을 갖다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건 다 되지만, 일단은 이게 꽉 막혔다고 보고, 그냥, 제가 하는 거죠. 여기는 가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너무 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작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터가 너무 크다면 집을 이리로 옮기고 텃밭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 안뜰은요, 너무 크면은 솔직히 안 좋거든요. 그래, 제가 생각하는 안뜰은요, 30평. 20에서 30평 정도가 맞다. 더 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앞뜰은 요거보다가 조금 더 작아도 되고 15평부터 한 50평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왜냐면 돈이 많아가지고 고급 소나무도 심고 고급 이거 좀 크게 해가지고 좀 으리으리하게 할 수도 있고, 돈이 좀 없고 하면 15평 정도가 쪼매하게 해가지고 석가사이나 하나 쌓고 거기서 나무나 몇 개 심고 초 하나 심고 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다 그대로 100평에서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15평 20평 아마 35평이죠. 50평 30평 하면은 80평이죠. 그 주차장은 3m 5m니까 3, 5, 15 15면은 5평 되잖아요. 하나 둘 셋, 요거는 15평.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요거는 15에서 25평. 그러면은 이 나머지 공간은 뭐가 되냐, 크든 작든 간 나머지 공간은 결국 작업 공간이 되죠. 작업들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된장을 촌에 어릴 때 보면 많이 담았잖아요. 장독대를 크게 해가지고 된장을, 요즘 된장 고추장 담아 파시는 분 많아요. 매주 만들어가 파는 분도 많고, 염색하는 분도 많고. 그러면 여기다가 작업들을 만들어 크게 300평 돼도 크게 한 100평 이상 만들어도 돼요. 요 작업들에는 보면은 이제 이 빨래터도 넣을 수가 있고, 다양한 공간이 다 들어간다. 서비스 공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나무 심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여기 정문에서 바로 들어가지고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거리가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m, 20m 이상 될 필요가 없고요. 5m, 10m, 15m 이상은 그건 너무 멉니다. 30m, 50m 되면 그게 근거리지, 대거리지, 그 집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요 거리는 5에서 15m다. 요렇게 이제 설계를 하시면은 나머지는 끼워 넣으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게 바로 전원주택, 그리고 노후 설계를 위한, 노후 부부간의 말년을 아름답게 쌓을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는 전체 크기가 150평에서 200평, 집 크기는 15평에서 25평, 그리고 작업들은 나머지 공간이 다 돼 있고, 주차장은 15평, 세대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앞뜰은 5평에서 50평, 그리고 이쪽에 안뜰은 20평에서 30평. 그러면 제일 많아도 50, 80, 105, 120, 나머지 150평 같으면 작업들이 30평이 되고, 그리고 200평 같으면 80평이 되고, 그렇죠. 근데 작업들이 특별한 일을 제약하면 100평이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평 가능하면 커도 250평, 200평 내외가 난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렇게 틀을 일단 장만하시고, 요렇게 이제
정원 구조를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넣을 겁니다. 귀농 귀촌하시거나 전원주택이 있으면은 누구나 정원을 하나쯤 만들고 싶다는 로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영천시 신령면 어느 촌동네에 가보니까 80대 중후반의 노 신사께서 홀로 살고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정성스레 가꾸던 함께 가꾸던 정원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듯 하였습니다. 비록 낡고 값어치는 높지 않았지만 노부부가 함께 가꾼 손길이 이곳저곳 모든 곳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나고 할아버지 혼자 남았지만 여기에 할머니가 함께 계시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은퇴를 생각해야 될 나이인데요. 문득 이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후를 자연과 함께 흙을 만지고 나무를 가꾸고 나만의 흔적을 만들어가며 이승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려면은요, 나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런저런 일들을 소일거리 삼아 해가면서 나의 공간을 창출하고 흔적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어떻겠나 해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공간은요, 돈이 많아가지고 새 집을 지어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낡고 오래된 촌집이라 하더라도 나만의 정성이 우리들의 정성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어디든 추억의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공간 배치, 동선 연결, 공간의 성격 정의, 기능 식재 등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 정원 만들기 영상이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청자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돈 비싸고 화려한 공간은 장래에도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요구하는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나무 손으로 만들어 놓고 나무 손으로 관리하는 사회적 공간보다가 자기만의 공간, 특별한 인생의 정원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손으로 쌓아가는 만년의 그 추억만큼, 그 추억의 흔적만큼 그렇게 귀중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들은요, 그 집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과 정원을 구분하는 완충 식재를 하고 향기나는 나무들과 화목류, 화초리를 배치해가지고 밝고 화사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좋겠고요. 안뜰은요, 거실과 연결되는 가족들만을 위한 사적인 공간으로 구분 지어주고요.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조망을 감안해가지고 데크를 설치해가지고 차를 마시고 독서를 즐기고 일광욕을 즐기고 머릿속에 꽉 찼을 때 멍 때릴 수 있는 휴식의 공간으로 구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못이나 석가산, 꽃동산, 마운딩을 조성하고 다양한 식재로 분위기를 창출하고 원로를 만들어 가지고 망중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웃과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면 차폐 식재를 해가지고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보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업들, 서비스들이죠. 부엌에서 바로 연결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목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엌일이나 세탁일 등의 생활 지원과 보조 공간, 그리고 장독대와 빨래터, 아이들을 위한 모래밭 등을 만들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면 차폐 식재를 해가지고 공간을 분할해 주는 게 좋겠죠. 정원에서 현관에 이르는 주 동선에서 바라봐 보이는 곳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그런 모서리 부분에 보기 좋은 화목류나 가치 높은 뭐 소나무나 뭐 어떤 특별한 나무, 그거를 요점식재 해가지고 그 집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고요. 현관을 따라가지고 화목류를 식재하고 현관 가까운 곳에 안뜰에 이르는 공간, 거기에 향기 나는 나무나 단풍이 아름다운 그런 나무나 모양이 좋은 나무 중에서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 가지고 경관식재로 몇 그루 정도로 심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들이 되는 거죠. 집안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원로를 따라 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소품이나 벤치, 경계식재나 울타리 식재, 그리고 나무계단, 뭐 디딤돌, 마늘창이나 벽창, 중국에 보면은 영화에 보면 마늘창 같은 거 벽창이 많이 나오죠. 뭐 계단 끝에 뭐 어디 끝에 딱 창을 벽을 막아놔고 중간에 창을 만들어놓는 그거거든요. 연못, 목교, 폭포, 연등, 산책등 막 이런 것들을 지형지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인의 취향에 맞게 구성해 놓는다면 운동도 되고 취미생활도 하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고 머리를 씀으로써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 촌에서 흙만지며 살아온 베이비 붐 세대들의 은퇴 후에 40년,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후를 객기를 돌아다니면서 밖에서 즐길 거리 여행을 다니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거를 줄이고 자기만의 알차고 흥미로운 여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정원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65년생이니까 거의 한 65년생 같으면 말기지만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곧 은퇴를 맞습니다. 이미 55년생들은 은퇴를 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 있죠. 이제 은퇴를 하시고 노후 100세 시대에 100세가 넘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집,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 정도 크기의 집에, 요 정도 크기의 집터에 뜰은 요렇게 배치하고 주차장을 요렇게 배치하면 알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 정원 뜰 만들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주경과 구독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